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원인으로 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당뇨의 원인 소화불량 편에서 장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내용은 앞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장, 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된 큰 덩어리의 음식물이 장에 내려오면 이상 발효가 돼서 장내 내독소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내독소가 증가하면 장 점막을 공격하고 장 점막을 손상시켜 장누수가 발생합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스나 독소를 장에서 효과적으로 막아줘야 하는데 장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독소가 혈액 중으로 그대로 흡수되어 간이 처리해야 할 독소가 크게 증가합니다. 대개 장에서 독소를 40% 정도 차단하고 간에서 60% 정도의 독소를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장누수가 발생해 독소를 차단하지 못하면 그 독소들은 간 문맥을 거쳐 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간의 피로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간의 피로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담즙 생성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충분히 만들어진 담즙이 지용성 독소들을 포함해 장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담즙 분비량이 적어지면 간의 독소가 점점 쌓이게 되어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담즙 배출이 잘 안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인슐린 분비량 감소,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니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안 돼서 포도당은 쓰이지 못하고 자꾸 지방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또 장누수가 생기면 포도당이 급격히 혈액 중으로 유입이 돼서 식후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돼서 점점 더 포도당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고 다시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뇨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소화불량을 해결해야 하고 장누수도 잡아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대부분 당뇨 치료는 소화불량과 장누수, 간 기능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와 장, 간, 인슐린 저항성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선이 가능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위와 장, 담즙의 장간 순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내가 소화불량이 있었던 건 오래됐고 당뇨는 몇 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고도 하시고 난 장이 나쁘지 않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해요. 당뇨 환자분들 중 진짜로 소화불량도 없고 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비교적 단기간에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누수가 심한 분, 소화불량이 심한 분, 당뇨 유병 기간이 긴 분들은 쉽게 좋아지긴 힘들고 기간도 1, 2년 이상 걸리죠. 설사나 변비가 없다고 해서 장누수가 없는 건 아니고요. 설사나 변비, 복부 팽만이 없는 분들도 당뇨 환자분들은 장누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만 개선시키는 영양제만 드셔서는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누수를 해결해야 당뇨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누수를 해결하려면 밀가루를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밀가루를 꼭 끊으셔야 합니다. 밀가루가 어떻게 장 점막을 손상시켜 장누수를 일으키는지, 장누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장누수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장누수의 또 다른 원인은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입니다. 각종 식품 첨가물도 우리 몸에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누수를 일으키는 큰 원인 중 하나는 곰팡이균과 곰팡이 독소인데요. 항생제를 자주 드셨던 분일수록 곰팡이균과 곰팡이 독소가 장내 균총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곰팡이 독소로 인해 장 점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곰팡이균과 독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곰팡이는 단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료수, 꿀, 각종 청, 과자 등은 당연히 끊으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매실청이나 생강청, 꿀 같은 것들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꿀이나 설탕이 들어간 것들은 되도록 드시지 마시고요. 오래된 고춧가루나 커피도 곰팡이균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혈어를 유발하는 만큼 커피도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누수 영상에서 이미 장누수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류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해균과 곰팡이균을 잡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베르베린, 락토페린, 프로폴리스, L-글루타민, 아연, 콜라겐, MSM, 포스바이오틱스, 에너진 요법 등이 장류수를 교정하는 영양소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이 중에서 추천드릴 만한 건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은 담즙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요. 담즙 분비가 잘 되면 소화불량 개선뿐만 아니라 장내 전망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장류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인 T3를 증가시켜 포도당 소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분비도 촉진되죠. 베르베린은 변비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장내 독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해균, 곰팡이균, 기생충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L-글루타민입니다. 글루타민은 과잉의 산을 신장에서 배출시켜 체액의 산 알칼리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체내 암모니아 독소를 배출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글루타민은 배변 작용을 촉진하고 대장의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점막을 재생시켜 독소가 혈액 내로 침투되는 것을 막아주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생산을 촉진해 활성산소로부터 장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발효로 생산되는 모든 대사산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목적 역시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손상된 점막을 재생시키고 점액을 분비시켜 점막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장류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유해균도 억제하고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기초 대사량을 높임으로써 포도당 소비를 돕게 됩니다. 네 번째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장 점막 재생과 보호에 가장 타고난 제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콜라겐이 누구에게나 모두 맞는 것은 아니고 드시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짧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따라서 콜라겐을 드실 때 주의사항과 다양한 효과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젠 요법입니다. 유해균과 곰팡이균, 독소를 제거하는 데는 최고의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가스를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재질을 테스트해보고 장류수에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은 에너젠 요법과 콜라겐 대량 요법이었고요. 필요에 따라 함량이 높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 추천드린 5가지는 많은 제재들 중에서도 특히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린 건데요. 자신에게 맞는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생활습관과 영양소들은 최고의 처방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콜라겐 편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